화창한 봄의 막바지인 5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거리에는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한창 연인 간의 사랑이 조금씩 싹틀 시기인데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들 사이의 데이트 폭력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다투고 이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연인 간의 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 누군가는 자신과 상관없는 그저 먼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제작진은 대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교 대나무 숲이랑 친구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데이트 폭력을 많이 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과하게 강요하는 걸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해요.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거나 이런 행위가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큰 범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Like you should always be considerate of your partner's or significant other's feelings. Because if you're speaking in like a condescending tone, even if you don't say anything negative, right? That can also be considered abuse. 강요하는, 상호합의 없이,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 주로 생각하는 데이트 폭력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전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 상호합의 없이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폭력이나 위협은 먼저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 그리고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통제적 폭력까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데이트 폭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언론의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례만 약 14,000여 건에 이릅니다. 연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수는 1,000명을 넘어갔는데요. 사실 데이트 폭력은 요즘 들어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연인 간의 폭력은 늘 존재하던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최근 여성인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료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데이트 폭력은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소위 박력있다, 남자답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행동들은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는 무시한 채 사랑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데이트 폭력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스트 그랩입니다. 리스트 그랩은 말 그대로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을 뜻하는데요. 눈에 띄는 건 포털 사이트에 리스트 그랩을 검색하면 유독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 행동은 외국에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데요. 각종 매체에서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 행위를 배우들의 극적인 로맨스로 포장하곤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이에 대해 무감각해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화나 TV, 미디어에서 보면 마치 연인 간에 일어나는 이런 뭐 언어 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행동적 강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폭력이다라고 다루기보다는 좀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가 일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낮은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꺼려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폭력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단순한 애정 싸움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또 당사자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을 가해자와 헤어지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했던 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바쁜 일상에도 항상 서로를 챙겨가며 남부럽지 않은 사이를 자랑했던 A씨와 남자친구.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남자친구의 애정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은 점점 그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집착에도 그녀는 남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폭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주로 관계 초기, 즉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으로 받아들여 폭력이 두 사람 사이에 깊숙이 스며들 가능성이 크다는 걸 뜻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까지 돌리기도 하는 피해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데이트 폭력에 둔감한 사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위험한 만남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위태로운 데이트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지난 1월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처럼 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에 가해자들이 보복을 할 우려가 있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을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이라고는 가해자에게 가벼운 범칙금만을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밖에 없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딱 기반이 되어 있는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이것을 지금 뭐 경범죄라든가 그냥 일반 폭력 이 정도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장기 치료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 밖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국가 정책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전국 단위로 활성화돼야 되겠고, 아예 딱 이렇게 데이트 폭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반은 아직은 부족해요. 그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해외에선 데이트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은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또 영국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이름을 딴 클레어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인의 폭력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데이트 폭력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책임은 다시 20대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무심한 시선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쉽게 지울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우리를 수호해줘야 할 법의 외면까지 상처뿐인 데이트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